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중앙 가장 높은 층에 자리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안. 한예린 할머니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찔하게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보면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나곤 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할머니 마음은 쓸쓸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녀에게는 15년 전부터 이어져 온 큰 상처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손자 진우가 5살 무렵에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어요. 경찰도 여러 단체도 할머니의 바람만큼 성과를 내주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실감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큰지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들도 손자를 대신해 줄 수 없었죠.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생각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홀로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문득 허기가 느껴졌어요. 직접 요리할 기운이 나질 않아 배달 앱을 열었죠. 화면에 뜬 여러 음식점 목록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한 치즈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큰 사이즈로 주문했고 사이드 메뉴도 몇 가지 골랐죠. 주문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한 뒤 할머니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들려오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어요. 실종된 손자를 떠올리는 건 일상에 깊이 박힌 습관이 되었죠. 오늘도 사진첩을 꺼내볼까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저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을 기다린 뒤 스마트폰에서 배달이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떴어요. 이제 곧 문이 울리고 따끈한 피자가 도착하겠죠. 창가에 걸터 앉았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언제나처럼 배달 음식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조용한 펜트하우스 복도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문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돌렸죠. 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청년이 피자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과 선명한 이목구비가 눈에 띄었죠. 특히 왼쪽 눈가에 찍힌 작은 점이 시선을 붙잡았어요. 청년은 익숙한 동작으로 피자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피자 배달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왼쪽 눈가의 점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당황한 할머니는 청년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청년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무슨 일 있냐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살폈죠. 보통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끝낼 일인데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청년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건네달라고 했어요. 결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지갑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선만큼은 청년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결제를 마친 청년은 작은 영수증을 건네며 자연스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마저 어딘가 익숙해 보였고 할머니의 가슴이 요동쳤어요. 이 청년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싶었죠. 거래가 끝나면 떠나야 하는 배달원 입장에서 청년은 서둘러 돌아서려 했어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긴 뒤 복도를 따라 걸어가려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도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손을 내밀어 다급히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떨리는 목소리에 청년도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다급한 표정으로
청년을 똑바로 바라봤죠. 점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왼쪽 눈가의 점, 아까부터 느껴지던 낯익은 분위기. 할머니는 침을 꼴꺽 삼키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청년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눈을 보았죠. 서로 아무 말 없이 묘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애써 떨림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뭐니? 청년은 뜨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난감해하는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가슴속 상처로 남아있던 손자의 이름이 청년의 입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듯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청년 역시 할머니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이제 겨우 한마디를 들은 상태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믿을 수 없는 희망이 번졌어요. 15년 전 잃어버린 손자도 분명 진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왼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도 똑같았죠. 과연 이 청년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일 수 있을까? 가슴이 크게 뛰어 숨이 가빠졌지만 할머니는 뒷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청년도 난감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물었죠. 혹시 너가 정말 우리 진우니? 그 말이 떨어지자 청년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던 엘리베이터 소리도 잦아들고 복도에는 둘만 남아 있었어요. 서로를 마주본 채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그 물음에서부터 할머니와 청년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뒤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제 이름은 김진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남이었던 배달원이 한순간에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손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청년 진우는 할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낯선 노인이 왜 자신을 붙잡고 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조용히 청년의 손을 놓았어요. 그 손등 위로 자신의 눈물이 똑똑 떨어져 내리는 게 보였죠. 혹시 할머니는 차마 끝맺지 못하고 억눌린 울음을 삼켰어요. 진우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로 할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죄송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정말이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진우에게 다가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혹시나 하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의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 정도가 전부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서 있었어요. 오래도록 찾았던 손자의 과거가 그렇게 단편적인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내 손자가 맞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지갑 안에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사진 속에는 5살 무렵으로 보이는 아이가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진 좀 봐주겠니? 바로 너가 5살 때 찍힌 거야.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 사진으로 보였지만 왼쪽 눈가에 찍힌 작은 점이 시선을 붙잡았죠. 자신도 왼쪽 눈가에 똑같은 점이 있으니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주변에는 무언가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진우는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인지 구체적인 장면은 흐릿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에 반응하며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접니까?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너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왼쪽 눈가의 점도 똑같잖니?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목구비가 지금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렇지만 진우는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기억이 희미하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죠. 고아원에서 처음 이름을 불릴 때도 진우라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정말 이 노인이 말하는 친손자가 자기 자신인지 곧바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죠. 그래도 할머니의 눈물이 마냥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익숙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왼쪽 눈가의 점이 같다는 사실이 그저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내 손자 진우라고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깊이 배어 있는 듯 했죠. 할머니는 조심스레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전 너를 잃어버린 뒤로 난 매일같이 널 찾고 있었단다. 너가 정말 그 진우라면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나.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할머니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하는 15년이라는 세월은 오랫동안 고아원에서 보낸 자기 인생 대부분과 일치했죠. 제가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와요. 왼쪽 눈가 점도 그렇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드러내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너도 많이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실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따뜻함이 맴돌았죠. 할머니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손자를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우는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친 존재라는 것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죠. 시간이 지나고 진우는 허둥지둥 떠날 채비를 하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일하러 가야 해서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봐. 하지만 가능하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와주겠니? 진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다시 오겠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싶지 않았고 왠지 다시 찾아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에서 하나둘씩 떠오르는 질문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까지 할머니는 진우를 배웅했어요. 그 문턱을 나서는 순간 진우는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괜스레 또 마주치면 어색할까봐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죠. 문이 닫히자 복도에 혼자 선 채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 짧은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안 됐음에도 평소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기분이었죠.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가슴은 거세게 뛰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정말로 자신이 부유한 할머니의 손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할머니의 눈물을 떠올리면 그게 단순한 착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길게 숨을 내쉬며 정신을 다잡았죠. 그래도 그 왼쪽 눈가점이 같은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 맞다면 정말 어떤 운명의 장난일까 싶었어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배달 주문이 잔뜩 밀려 있었고 허둥지둥 피자 가게로 향해야 했어요. 한편 집안에 남겨진 할머니는 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진우를 붙잡고 있었던 손끝이 아직도 떨렸죠. 오랜 세월을 헤매다 마침내 만난 손자가 맞는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마음 깊숙이 바로 진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진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하기도 했죠. 거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까 보여줬던 오래된 사진을 손에 꼭 쥐었어요. 사진 속 5살 진우의 해맑은 미소가 이젠 조금 슬프게도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 나타난 거니까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직은 믿기지도 않고 꿈만 같아 가슴이 먹먹했어요. 진우는 한적한 골목을 거쳐 피자 가게로 돌아가며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울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왼쪽 눈가를 손으로 만져보면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이 겹쳐 보였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운 손자였을까?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마다 복잡한 감정들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왜 그렇게 늦었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이미 다른 세계에 빠져버린 듯 했죠. 배달 가방을 챙기고 다시 길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할머니의 눈물과 그 사진뿐이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가족이 진짜로 있는 걸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잊어버린 무언가가 분명 있을 텐데. 그날 진우는 평소처럼 피자를 배달했지만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낸 15년이란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죠. 어떤 사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이 사실만으로도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유한 재벌 가문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밤이 되어 가게 일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진우는 고단함이 크게 몰려왔어요. 하지만 피로보다 더 큰 무게를 주는 건 새로 마주한 진실 같기도 한 이야기였죠. 집에 도착해 누웠을 때에도 떠오르는 건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과 옛 사진 속 아이뿐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한편 할머니 역시 그날 밤 내내 잠을 뒤척였어요. 어쩌면 놓쳐버릴 뻔했던 인연을 가까스로 잡아낸 기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진우가 다시 와줄지,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손자가 맞는지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심하고 두려워해도 왼쪽 눈가에 있는 점과 진우의 이름이 절묘하게 겹쳐 보였죠.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라도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그렇게 진우와 할머니는 서로가 원하던 존재인 듯 하면서도 아직 서로를 확신하지 못한 채 첫 만남을 마무리했어요. 15년 전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지만 조각이 맞아떨어지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물과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새겨진 채 두 사람은 각자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한예린 할머니는 이상하리만치 피자 생각이 자주 났어요. 평소라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피자를 주문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매번 같은 앱을 열었죠. 할머니도 스스로 의아했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새로 주문을 넣을 때마다 혹시나 진우가 배달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하루에 한 번꼴로 피자를 시켰어요.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할머니는 배달 앱에서 또다시 피자를 고르고 있었죠. 사실 이미 진우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을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배달원 진우라는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는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피자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처음에 할머니가 피자를 이토록 좋아하시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속으로 할머니의 주문이 들어오자 진우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죠. 할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어요. 오늘도 강남 펜트하우스 주문이 들어왔네. 한 번은 동료가 이런 말을 하자 진우가 나서서 그 배달을 맡았어요. 피자 박스를 들고 할머니의 문을 두드릴 때면 신기하게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집 현관만 열리면 할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맞아주리란 기대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 감정이 낯설었지만 배달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진우도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역시 매번 문을 열고 진우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휩싸였어요. 정말로 잃어버렸던 손자가 곁에 돌아온 것 같은 그 기분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름과 왼쪽 눈가 점, 그리고 할머니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진우와 비슷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해서 괜히 진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피자가 자주 땡기시나 봐요. 진우가 웃으며 건넨 말에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요즘 딸아 입맛이 피자 쪽으로만 쏠리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대화는 늘 이렇게 짧고 간단했죠. 오히려 그냥 둘이 뭉실 넘기는 편이 서로 덜 불편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할머니는 피자를 주문하는 대신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피자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래.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먼저 제안하면 진우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혼자 살아온 할머니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 진우 스스로도 머릿속에 엉킨 질문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집안에 들어섰을 때와 달리 이제는 진우도 할머니의 거실 풍경이 익숙해졌어요. 넓고 우아한 소파, 정갈하게 정리된 그림 액자, 테이블 위에 놓인 은은한 꽃 장식 등이 눈에 들어왔죠. 한편으론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일까라는 의문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정말로 이 펜트하우스가 언젠가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걸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할머니는 진우를 곁에 둘 때마다 15년 전의 기억이 하나둘씩 살아나는 듯 했어요. 어린 진우가 좋아하던 장난감, 잘 먹던 음식, 자주 보던 동화책 이야기를 신나게 꺼내놓았죠. 너가 어렸을 때 말이야. 기차 놀이에 푹 빠져서 온 집안을 기차 선로처럼 만들어 놓았지. 진우야, 그때 기억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잃어버렸던 손자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수많은 에피소드를 다시 꺼내놓았어요. 그러나 진우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렸어요. 어릴 적 기억이 너무 흐릿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은 지난 시간이 길었죠. 제가 그런 놀이를 좋아했었군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진우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너가 아무도 모르게 강아지 간식을 잔뜩 가져다 주곤 해서 집 안에 살던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몰래 지켜봤는데 너가 꼬마 손으로 간식을 하나하나 챙겨주더라고. 할머니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그런 할머니의 감정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행복한 기억을 말하면서도 그 기억이 결국 사라졌다는 사실에 아파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진우도 미안함과 어색함을 느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도 애타게 찾아온 친할머니가 맞을까? 아직도 확신하기 어렵기도 했죠. 게다가 15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거리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만약 정말로 찾고 있었다면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걸까? 재벌 가문이라면 정보망도 좋고 돈도 많았을 텐데 왜 못 찾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결심하듯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나요? 15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저를 발견하신 걸까요? 이 질문은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말이었어요. 오랜 세월 애써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던 고통과 자책이 다시 떠오른 거죠.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가 사라지고 나서 난 정말 매일같이 널 찾으러 다녔단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할머니는 말을 끊으며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우에게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고 닳아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마저 보였죠. 앨범을 펼치자 어린 진우의 사진이 차례대로 드러났어요. 5살 무렵 찍은 사진에서부터 더 어릴 때의 아기 사진까지 다양했죠. 너가 사라지고 나서 이런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살았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데려간 걸까? 아니면 길을 잃은 걸까?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려도 답이 나오질 않더라. 할머니는 지난날의 불안을 되짚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앨범 속 사진들을 가만히 보았어요. 왼쪽 눈가점이 선명한 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사진 속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저네요. 진우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씩 사진을 넘겼어요. 이렇게 날마다 사진만 보며 살았지만 널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무리 부동산 재벌 가문이라고 해도 사람 찾기에는 한계가 있더구나. 그래도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뒤졌어.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왔던 자신을 떠올리면 분명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못 찾았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가 그 의문을 설명해 주었어요. 너가 있었던 고아원이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나 봐. 기부금 같은 걸 받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 이름이나 출신 기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 너의 경우도 그랬던 모양이야. 진우는 어린 시절 고아원이 종종 바뀌었다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이사하듯이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 다녔고 관련 서류가 엉망이었던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게 결국 자신을 찾기 힘들었던 이유가 되었음을 그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매년 진우의 생일마다 전국 고아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냈다고 했어요. 어떤 고아원에서는 할머니가 보낸 후원금을 받고도
아이들 정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아이들의 실제 신원까지 조회하지 않았죠. 나는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도 적극 후원했어. 혹시나 그 단체를 통해 너를 찾을 수 있을까봐.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 그런데 결과는 매번 허탕이었어.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의 기록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차 떨려왔어요. 진우는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아려왔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오랜 시간 할머니는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 헤맸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걸까?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너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 생각에 매일같이 괴로웠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니? 진우는 그제야 할머니가 짊어져 온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자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나 단 하나뿐인 손자를 잃어버린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메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우는 조용히 그 말을 꺼냈어요. 눈이 촉촉해진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낯선 노인과 청년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야 가족이라는 감정이 옅게나마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진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떨어뜨렸어요. 처음엔 부유한 재벌가 할머니가 자신을 호기심에 부르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왜 이토록 늦게 찾았나라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니 그 오해가 점점 풀려나갔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1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물만 닦아주었어요. 앨범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사진을 적셨지만 사진 속의 어린 진우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할머니와 진우를 위로해주는 듯 보였죠. 한참 후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할머니 마음을 의심하고 조금 멀리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란다. 너야말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니.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냈다면 날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날 진우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품었던 오해와 불안함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왜 진우를 찾기 어려웠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려 했는지는 분명해졌죠. 서로에 대한 벽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둘은 한층 가까워졌어요. 긴 대화 끝에 할머니와 진우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마치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느꼈죠. 그것은 할머니와 진우가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며칠 뒤 할머니와 진우는 드디어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서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가족임을 느꼈지만 현실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진우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의구심을 깨끗이 지우고 싶어 했고 할머니 역시 결과를 보고 완전히 안심하고 싶었어요. 병원에 방문한 둘은 간단한 체열 과정을 거쳤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무척 길게 느껴졌죠.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할머니와 진우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만약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도 스쳐갔지만 할머니는 왼쪽 눈가 점과 진우의 이름 그리고 사진 속 추억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할머니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며칠 뒤 검진 결과 봉투가 집으로 배송되었어요. 진우와 할머니는 거실 탁자에 앉아 그 서류를 함께 열어봤어요. 결론 부분에는 또렷이 쓰여 있었죠. 유전자 일치율 99.9%. 할머니는 이 한 줄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 진우도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불안, 의심, 기대가 한꺼번에 물결치듯 몰려왔어요. 너였구나. 정말 내 손자가 맞았구나.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진우를 끌어안았어요. 진우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이 터지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으로 묘하고도 벅찬 순간이었어요. 진우가 고아원에서 자신을 김진우라 부르는 이유를 몰랐던 시절부터 할머니가 전국을 누비며 손자를 찾던 시간까지 긴 여정이 단숨에 교차하며 두 사람을 한데 이어주는 끈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진우는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색함과 기쁨이 뒤엉켜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할머니는 재차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다. 정말 됐다. 저 정말 할머니 손자 맞군요. 진우 또한 간신히 내뱉었어요. 그렇게 DNA 검사 결과는 의심을 씻어내고 둘을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어요. 거실 바닥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사진첩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서류와 사진, 그리고 서로의 눈물이 뒤섞여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죠. 며칠 뒤 진우는 할머니의 권유로 펜트하우스에 함께 살기로 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오고 자취방을 전전했던 진우에게는 큰 변화였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는 계속 권했어요. 우리 집에 와야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지 않겠니? 결국 진우도 마음을 정하고 간단한 짐을 들고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너가 쓰고 싶은 방을 골라서 꾸며도 좋고. 할머니는 들뜬 표정으로 진우를 맞이했어요. 이게 다 꿈이 아니면 좋겠다. 진우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물론 재벌 가문의 손자로 사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진우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를 갑작스레 경험하며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넓은 방, 고급 침구, 온갖 편의시설과 룸서비스 같은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우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진우는 피자, 배달일을 계속해왔지만 할머니는 권했어요. 조금 휴식을 가지는 게 어떠냐? 오랜 시간 고된 일을 해왔을 테니 지금만큼은 좀 쉬어도 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진우는 곧바로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 사실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피자 배달을 하면서도 직접 소스 만들고 반죽하는 법을 독학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요리 관련 일을 하겠다는 거니? 배달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손수 만드는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어요.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서 많은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진우의 열정을 반겼어요. 사실 처음에는 진우가 대학교를 가거나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길 바랐어요. 하지만 정작 진우가 원했던 건 이론보다 실전이었죠. 배달하면서 수많은 식당을 봤거든요. 언젠가 저도 직접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 대화를 나눈 뒤 둘은 레스토랑을 열기 위한 구체적 계획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장소를 알아볼까? 좋은 상권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니 부동산에 연결해 줄 테니 같이 가보자.
진우는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살짝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이 싫지는 않았어요. 며칠 동안 여러 상권을 돌아다닌 끝에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빈 점포를 찾았어요. 넓이도 적당했고 주변 교통편도 괜찮았죠. 진우는 점포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여기면 충분히 멋진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겠다.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하고 메뉴 콘셉트도 고민했어요. 진우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스와 반죽 레시피를 꺼내놓고 할머니에게 시식을 부탁했어요. 할머니, 제 피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할머니는 진우가 만든 피자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따끈한 도우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 토핑마다 살아있는 식감, 그리고 진우 특유의 소스가 어우러져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왠지 모르게 어린 시절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던 집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아주 맛있구나. 괜히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 너가 직접 만든 피자를 먹는 날이 오다니. 할머니는 촉촉해진 눈을 살짝 가리고 웃었어요. 진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기쁨이 찾아들었죠. 그렇지만 레스토랑을 여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부터 재료 납품 업체 선정, 직원 채용 등 할 일이 산더미였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할머니는 진우를 다독였지만 진우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쌓아온 독립심과 근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진우는 바쁜 일정에도 매일 요리 연습에 매달렸어요. 새벽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아침이면 시장에 들러 신선한 식재료를 살펴봤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열정이 대단하구나. 내가 괜히 뿌듯하다. 이 모든 과정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또 다른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드디어 레스토랑 오픈 날짜가 다가왔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간판 대신 진우가 직접 쓴 손글씨 간판을 걸었어요. 소박한 듯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될 것 같았죠. 할머니는 매장 안에 놓을 화분을 고르며 마치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런 모든 풍경이 서로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진우에게 있어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든 꿈의 공간이었고, 할머니에게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함께 걸어가는 귀중한 발걸음이었죠.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려고 애썼고, 그 결실이 곧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지금 진우와 할머니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돌아왔어요. 의심과 불안, 눈물로 점철된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확고한 가족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진 않겠지만 두 사람은 이미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진우는 배달원에서 레스토랑 오너로, 할머니는 상실감을 딛고 손자와 다시 행복을 꿈꾸는 삶으로 한 발 내디딘 셈이었어요.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서로가 잃었던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진우와 함께하는 지금의 순간만큼은 과거의 그 어떤 추억보다 값지다고 생각했어요.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조금씩 할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렸던 15년을 이제부터 채워가자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줄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고 함께 쌓아갈 앞으로의 시간들이었어요. 손자와 할머니가 다시 이어진 이 인연은 이제 더 확고하게 뿌리 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와 진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이젠 익숙한 따뜻함으로 변하는 걸 느끼면서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짧지 않은 지난날의 방황과 그리움은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들의 관계는 명료해졌어요. 더 이상 떨어져 지낼 이유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할머니와 진우는 두 손을 맞잡고 한층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오픈 전날 밤, 한예린 할머니와 진우는 늦은 시간까지 매장 곳곳을 세심히 살펴보았어요.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는 위치가 적절한지, 조명 밝기는 적당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매장 벽에는 둘이 고른 따뜻한 느낌의 액자와 꽃 장식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새로 들여놓은 오븐과 가스레인지가 반짝였어요. 할머니, 혹시 더 손봐야 할 게 있을까요? 진우가 주방 기구를 살피다가 할머니 쪽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했어요. 그냥 너가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어지간하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란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오븐 온도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래도 내일 오픈인데 정말 한치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흐뭇한 눈빛을 감추지 않았어요. 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으니 너무 긴장만 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린 함께 할 테니. 모든 점검을 마치고 둘은 주방 한켠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거기엔 진우가 직접 만든 반죽과 신선한 재료가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그니처 피자 한 판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진우가 그렇게 제안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말없이 반죽을 꺼냈고 할머니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혼자 요리를 독학한 진우였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층 발전된 솜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가 반죽을 넓게 펼치고 직접 끓여 만든 토마토 소스를 듬뿍 바른 뒤 바질과 여러 채소를 얹었어요. 마지막으로 치즈를 듬뿍 뿌리자 할머니는 코끝으로 퍼지는 향에 은근히 기대감을 표시했죠. 반죽 냄새부터 식욕을 돋우는구나. 벌써부터 맛이 보이는 것 같네.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오븐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촉촉하게 구워볼 생각이에요. 피자가 딱 나오면 확인해 주세요. 화력과 시간을 꼼꼼히 조절해야 최상의 식감과 풍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진우의 지론이었어요. 잠시 후 노릇하게 구워진 피자를 꺼내자 고소한 냄새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피자를 들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칼로 조각을 낸 뒤 할머니에게 한 조각을 건넸죠. 할머니, 정말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할머니는 살짝 식혀가며 조각을 베어 물었어요. 역시 맛이 깊어졌구나.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 그 한마디에 진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한 얼굴이 되었어요. 솔직히 조금 짜진 않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진우가 말하자 할머니는 종이를 넘기듯 손끝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전혀 짜지 않고 적당해.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겠는데. 너도 스스로 만든 결과물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 둘은 조각 몇 개를 나눠 먹으며 내일 있을 첫 영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이야기했어요. 만약 내일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떡하죠? 진우가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좋은 일이잖니. 물론 힘들겠지만 내가 곁에서 도울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날 밤 마지막으로 매장 안부를 끄고 문을 잠그며 둘은 서로에게 작은 파이팅을 보냈어요. 내일은 누구보다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진우가 힘차게 말했고 할머니는 화답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맞이하자꾸나.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기적은 약속된 시간에 문을 열었어요. 아직 초반이라 예약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죠.
홀에서는 할머니가 한 명 한 명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고, 주방에서는 진우가 집중력 있게 피자를 구워냈어요. 여기 피자 나왔습니다. 직원이 주문표를 부르자 진우가 화로에서 피자를 꺼내고 할머니가 빠르게 접시에 담아 서빙을 도왔어요. 이날 방문한 손님들은 대체로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이라는 인상에 감탄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뛰어난 거려? 직원들도 친절하네요. 이런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진우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눈짓을 보내며 내심 뿌듯해했어요. 그러다 오후가 되어 SNS에 후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재벌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운영한다는데 정말 맛도 좋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식당이었다. 이 글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저녁 무렵이 되자 매장이 꽉 찼어요. 주방과 홀이 분주한데도 둘은 오히려 활력이 넘쳤죠. 밤늦게 문을 닫았을 때 진우와 할머니는 거의 탈진할 정도로 피곤했지만 동시에 가슴속이 따뜻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물잔을 놓고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 하루치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벅차서 현실인가 싶어요. 진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너가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그래도 앞으론 더 많은 일을 겪게 될 거니까 몸 상하지 않도록 조절해라. 며칠 후 레스토랑은 빠른 속도로 유명세를 탔어요. 입소문과 SNS는 물론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도 재벌 할머니와 길 잃은 손자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식으로 소개했죠.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할머니와 진우는 매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이제는 함께 요리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전하고 싶다는 취지였죠. 그 기사가 보도되자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단체에 오셔서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진우는 고민하다가 답했어요.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할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이어준 인연 덕분이잖니. 그렇게 인터뷰와 강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감동을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레스토랑에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마음을 표했죠. 저도 잃어버린 아이가 있는데 이 이야기 듣고 다시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와 진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꼭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돕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진우는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고독과 할머니가 헤어진 뒤 겪어야 했던 상실감을 동시에 떠올렸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아이가 또 있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다. 그는 이런 생각을 계기로 레스토랑 수익 일부를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둘은 잃어버린 아이들이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많아지길 기원했어요. 이후 진우는 직접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제안했어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제대로 된 요리 체험은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흔쾌히 찬성했고 일정과 장소를 마련해 주말마다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첫 수업날 레스토랑에 들어선 아이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진우가 반죽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주며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나 손을 깨끗이 씻었는지 살피며 거듭 주의를 줬어요. 안전을 위해 조심하자. 5분 문이 열리고 피자가 완성되는 순간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 맛있겠다고 소리쳤죠. 아이들이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할머니와 진우는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실제로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은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고 말하며 돌아갔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시설에서도 연락이 왔고 주말 요리 교실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진우는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할머니 역시 너무 행복하다며 계속 나무라기보단 격려해줬어요. 한편 레스토랑은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매출이 점차 늘어났어요. 본격적으로 체인 사업을 제안하는 이들도 생겼지만 진우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지점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따뜻한 분위기가 유지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우리만의 느낌을 잃을 수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전국 곳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도 기적이 생기면 좋겠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진우는 결국 몇몇 지역의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갔어요. 새 지점이 생겨도 둘은 빠짐없이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홀과 주방을 세심히 살폈어요.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할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과 손님들도 한마음으로 호응해 주었어요. 결국 매장마다 실종 아동 찾기 게시판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혹시라도 아는 얼굴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직원들은 게시판을 열심히 관리했고 덕분에 실제로 한 아이가 가족과 재회하는 사례도 나왔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은 정말 이 식당 이름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라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자들은 연이어 기적의 식당, 실제로 실종 아동을 찾아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재단이나 단체에서 진우와 할머니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열심히 참여했죠. 그렇게 기적 같은 사연을 품은 레스토랑이 어느덧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진우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볼 때면 오래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시간이 흘러 레스토랑 기적은 체인 형태로 더욱 확장되었어요. 어느 지역에든 들어서기만 하면 SNS와 현지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이 만든 따뜻한 피자집이라며 화제를 모았죠. 그러나 진우와 할머니는 늘 초심을 지키려 했어요. 우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말자. 서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각 매장을 둘러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한층 성장해 레스토랑 경영에 능숙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유가 생기면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했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주말 요리 교실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할머니는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너가 즐거워야 이 레스토랑도 빛이 나는 거지. 둘은 수익금 일부를 실종 아동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그 재단 역시 점차 규모가 커졌어요. 여러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몰려오면서 조직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가족 상봉을 지원하게 되었죠. 누군가에겐 우리의 작은 도움이 평생의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와 진우는 한 목소리로 이런 뜻을 전했어요. 그런 활동 덕분에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았다는 사연,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돌아와 부모님을 만났다는 소식 등 다양한 사례가 연결되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어요. 정말 할머니와 손자가 말하는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TV 방송이나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할머니와 진우의 이야기가 한 번씩 다뤄질 때마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과거에 저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단단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재단 측에도 후원 문의가 급증했죠.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 함께 시장을 보는 그 순간이었어요. 길거리 좌판에서 싱싱한 채소를 골라 담고 고소한 향신료를 사들이며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죠. 할머니, 여기서 고른 토마토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거 아주 괜찮은 생각이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자꾸나. 집에 돌아와 둘이서 장바구니를 풀어놓고 요리를 시작하면 한결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와 야채를 써는 도마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가끔 손님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칭찬이 쏟아졌어요. 집밥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걸 보니 두 분 사이가 정말 돈독해 보여요. 할머니는 흰머리가 제법 늘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활기가 묻어났어요.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진우는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 더없이 즐거운데 어떻게 쉬니? 나는 너 곁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정말 제가 손자이면서도 할머니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네요. 둘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끈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잃었던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몇 배로 가치 있게 채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세월이 흐르며 매장도 늘고 재단도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아 돌아가는 기적이 이뤄졌고 레스토랑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며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여기에 오면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레스토랑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죠. 결국 할머니와 진우가 이뤄낸 성과는 그들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넘어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어요. 신문 기사마다 이들은 단순한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기적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세상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써놓았어요. 두 사람은 이를 보며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린 오랫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식탁에 앉아 옛 앨범을 펼쳐놓았어요. 어린 시절의 진우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살짝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 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 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뒤로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진우는 할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이젠 잃어버린 시간이 아쉽긴 해도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소중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값진 행복인지 매일 새삼 느낀단다. 그 말에 진우는 가슴 한편이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가족은 늘 곁에 있는 당연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 둘에게는 다시 찾아온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확장된 선행과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곳곳, 새로 생긴 매장, 그리고 관련 재단과 캠페인 등 모든 발걸음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죠. 음식과 가족의 나눔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이야기야말로 할머니와 진우가 함께 써내려가는 진짜 기적이었어요. 결국 할머니와 진우가 잃어버렸던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졌다 돌아오기도 하고 잃었다 다시 찾기도 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그들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두 사람은 끝없이 미래를 꿈꿨어요. 피자 한 조각을 함께 나누는 일상도, 고아원 아이들과의 웃음소리도, 재단을 통해 전해지는 재회 소식도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 매일매일이 기적이었고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어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밝혀줘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진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도와가요. 그 말이 이 둘의 모든 행보를 요약해주는 듯 했어요.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피어날 예정이었죠. 재벌 가문 할머니와 길 잃었던 손자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세상 곳곳으로 번진 사랑과 희망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로써 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기적으로 메워낸 두 사람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늘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